어젯밤 잠자 심진여문의 측면과 오늘밤 잠자 심생멸문의 측면에 그 원천에 있는 일심을 발견함으로써 원효는 그래서 유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두 측면을 근본적으로 발견함으로써 심진여와 심생멸의 원천에 있는 일심을 발견함으로써 더 이상 유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그래서 깨침을 얻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확연히 인식이 달라지니까 대상이 달라지고 텍스트가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깨치고 돌아가는데 전번날부터 뭐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방야 중간화 우리 현상을 계속 그 비실체성이라는 공으로 바라보는 공간의 입장에서 바로 측면하고 우리의 현상을 가유의 입장에서는 그 임시 북한처럼 방편으로 보는 유식의 입장이 계속 대립하는 논설을 쭉 봐왔잖아요. 동아시아의 여러 논설. 뭐 길장의 삼론가나 사나 그러니까 법상의 유식가들이 서로 대립하는 모습. 어떻게 이것을 사상적으로 통합을 할까? 뭐 그 앞에는 이제 고유식과 신유식. 인간의 마음의 의식이 9개나 8개나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심생멸, 심진여 바깥에, 또는 우리가 제8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생멸심을 가지고 있는 잡념문의 상태였던 아레아식 바깥에 따로 자성 청정심이 있다는 구역 유식 아마라식을 얘기하는 아니비석신의 제7 마라식, 제8 아레아식, 제9 아마라식까지 얘기하는 구역 유식에 이제 익숙했던 논설을 받고 원효는 사실은 구유식가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두 차례 유학을 시도했고 결국은 깨쳐서 가지 않고 여러 이제 그 유학성이나 그 당나라 여러 상선들을 여러 가지 통해서 이제 마치 알라딘처럼 이제 책을 구해보잖아요. 보면서 신역 유식에 관련된 책들도 보면서 결국 구역의 구식과 신역의 팔식을 통섭하죠. 기본적으로 구식론자이면서도 팔식의 논의를 수용한단 말이죠. 원래는 그런 맥락에서 이제 많은 저술들을 써가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그 일심 바깥에 법법 일심 설정은 나중에 얘기지만 우선 심진여와 심생멸의 그 이전에 통섭하는 이제 일심과 또 그 일심 지원, 일심의 근원이라고 하는 아마르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일심이라고 하는 이론을 본다면 일심이라면 이거는 일심 지원이다 정도예요. 일심 지원의 구식 이게 구식이죠. 원심의 일심, 우주적 마음의 일심과 본래 마음의 일심 지원, 제고 아마라식 이 둘 관계인데 이렇게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일심과 일심 지원 서로 섞일 수 없는 그러니까 불상자의 일심 지원과 불상기에 떨어질 수 있는 일심 이 관계 속에서 이제 풀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식가들은 뭐 원적 같은 경우는 구유식을 얘기해서 구식을 얘기하지만 뭐 현장 이후에 규기라는 쪽은 다 팔식을 얘기하니까 그런 맥락이죠. 원래는 이제 구유식으로 출발했고 신유식도 아울러 가는 그런 관점이니까 일심 지원과 일심의 관계, 구식과 팔식의 관계를 적절하게 활용해가면서 그러니까 아레아식 바깥에 따로 구식을 설정할 필요가 없이 아레아식 속에 있는 창정분과 영어분이 있는데 그 창정분이 구식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제 보는 게 구식론자들의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원효는 그것을 부분적으로 동의하면서 구식을 부정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전개하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금강 3대 경문에서 보이는 부분들이죠. 그런 전제하고 그래서 1심 기실론이 걷는 1심 2문 3대 4신 5의 육자본문 이렇게 이제 구조가 이론 체계와 실천 체계 이렇게 나눴을 때 이건 기실론의 문제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심 2문 3대 최상용인데 최상용 3대를 믿는다는 게 뭐냐 할 때 나중에 그 최대와 상대와 용대를 믿는다는 것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이해라고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우리가 앞으로 볼 테고요. 중간학과 유식학의 종합 지향으로서의 이제 대성 기실론 별기 단계가 있고
또 그 1심과 아레아식, 그러니까 열애장과 아레아식을 종합하는 2장이 단계가 있고 대성기실론. 다시 여기서 보면 이제 종성과 계의 상충 해소를 얘기하는 1도장이 7개밖에 안 남아 있는데 그 열애장과 아레아식을 통합하는 대성기 2장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명가경에 의거해서 원효가 결국 심생멸문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정멸로서의 심과 열애장으로서의 심을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여기 있는데 거기 이제 30배대, 심식배대, 그다음에 3대 6추설 제청하는 이 부분, 업식, 전식, 현식이라는 3대를 이제 8식에 배대하고 6추 중에 제 6을 지식을 제 7식에 배대하고 나머지를 6식에 배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법장과 다른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그래서 또 구상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6추, 3세와 6추 9개죠.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하는 측면하고 또 심지어 인명학을 도입해서 풀어가는 방식. 이게 이제 또 중요한 특징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실론 소라고 하는 원효의 만년작 대표작에 잘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별기 1도장 2부밖에 안 남았으니까 2장이 그다음에 기실론 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원효의 사이가 깊어지고 넓어진단 말이죠. 1심을 고도하고 신청하고 그다음 이제 금강 산맥 경로를 또 다시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범법 1심까지 그런 부분을 이제 전개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까지를 고려해가면서 원효를 한 학기 동안 좀 보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되고 원효 얘기하면서 이제 뭐 경우에 따라 원칙이나 규기나 법장이나 이런 인물들도 함께 소환이 돼서 얘기가 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 맥락을 좀 고려해서 말씀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질문을 받고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네, 아까 그 내성과 삼성과 일성을 얘기하셨는데 그때 대성이라는 말은 이제 구사를 말하는 거예요. 대성은 우리가 희나 야나. 근데 소성은 희나가 작다, 사소하다, 뭐 짜잘하다 그렇잖아. 그다음에 성은 수레, 가르침, 탈것,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성은 야나라는 말이죠. 비컬이니까. 그러니까 대성이랄 때 이제 수행자를 얘기할 때가 있고, 가르침을 얘기할 때가 있고, 맥락에 따라서 소성도 마찬가지고, 일성도 마찬가지고. 법화경에 예를 들어서 그 불난집 비유는 잘 알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한 200명의 아이들이 집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아버지가 밖에서 출가했다가 돌아보니까 집에 불이 났잖아요. 얘들아 집에 불이 났다 빨리 나오느라 이렇게 얘기해도 아이들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들을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티브가 좋아하나요? 뭐 이렇게 AI 마신 뭐 퍼플렉시티나 뭐 제미나이나 또 뭐가 있나요? 이 세 개를 사오고 또 제일 좋은 게 요새 뭐예요? 챗GPT인가? 누가 제일 좋은 거 모르겠네. 다 달랐으니까 4개를 사와서 얘들아 빨리 나오느라 너희들이 좋아하는 AI를 사왔다. 뭐 그룹을 사왔다. 퍼블리시를 사왔다. 제미나이 사왔다. 챗GPT 사왔다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게 비유컨대 이제 양이 이끄는 사슴 수레 장난감, 사슴이 이끄는 수레 장난감, 송아지가 끄는 수레 장난감, 큰 흰소가 끄는 수레 장난감 가지고 왔어요. 너희들이 빨리 나오면 이 3개를 줄 테니까 빨리 나와라. 이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나왔죠. 평소에 나오지도 않더니. 나온 아이들에게 3개를 준다니까 3개를 안 주고 하나를 주잖아요. 큰 대배국을 주잖아요. 그 아버지는 왜 하나만 3개를 주신다고 왜 하나밖에 안 줍니까? 왜 아버지는 거짓말 하십니까?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게 이제 그때 부처님이 아람에게 비유로 썼던 게 아닙니까? 그 3개는 방편이고 하나는 진실인 거죠. 그러니까 중생들은 진실을 바로 전하는 이해를 못하잖아요. 도망을 가죠. 방편을 매개해서 진실을 전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3개라는 방편을 통해서 하나라는 진실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3개 방편은 소성, 대성, 그러니까 성문열 갑고사 3성이고 대성은 불성은 1불성, 바로 대부의 부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성, 삼성, 그러니까 소성, 대성, 일성 얘기할 때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가르침을 상징할 수도 있고 맥락에 따라 수행자를 말할 수도 있고 그 수행에 있는 사람을 말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질문이 그러니까 소승이 이제 성문 연감에 해당하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대승이 보살인지 아니면은 뭔지 포섭성, 대선 포섭성. 네. 그리고 또 간단한 질문 하나 더. 저기 그 구학 4종에서 선태종을 구성한 제일 시기적으로 빨랐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니 종파로 중국 최초의 종파는 천태종파. 네, 정으로 했습니다. 네, 그 저게 정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선태학 시간에서는 그 멸반종을 최초의 정설로 말하기 하더라고요. 근데 멸반 학인식 종이 아닌 것 같고. 사실은 학이고 종파로는 천태종이 제일 먼저예요. 우리가 종이라는 게 뭡니까? 교조가 있어야 되고 교리가 있어야 되고 신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수나라는 뭡니까? 국제해문 남학해서 선태 지자장 얘기할 때 수나라의 예를 들어 뭡니까? 수문제 적극적 지원을 해주니까 선태대사를. 종파 형성 그 세 가지 구조를 갖춘 시점으로 보면 제일 먼저 선태대사가 뭐 하나 법률이 있고 그러니까 인도의 용수, 중국의 천태, 한국의 원효 얘기하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면 그 나라의 어떤 토양, 기후 뭐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가장 개성적이고 독자성이고 종합적인 측면을 얘기할 때 용수와 천태와 원효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수나라 때 수 문제에 적극적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종파 형성이 빨리 되고 일반학은 종파 형성으로 안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자를 했을 때 뭐 13종 안에 그 모든 걸 종으로 다 치는데 사실은 학이 먼저고 종이 먼저예요. 원래 이제 우리 지식인들은 신해 행정이잖아요. 진리나 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해가 있고 그 다음에 수행, 신행이 있고 그 다음에 체정, 그러니까 신해 행정 이렇게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근데 지식인들은 뭡니까? 믿으라 한다고 믿나요? 안 믿잖아요. 이해가 되어야 믿잖아. 학이 먼저 되어야 종이 되잖아요. 이해가 되어야 믿잖아. 그게 지식인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학이 먼저고 인도에 들어왔으니까 바르신 먼저 전달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입사해서 아, 이 진리이구나, 진리체구나 하고 믿으니까지 종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엄밀하게 말하면 구학 4종이고 종파의 중국 불교 최초의 종파는 천태종이고 중국 불교의 최종적 형태는 천태, 화엄, 정토, 13종 학종 중에 답변이 됐나요? 네. 그리고 처음 질문했던 거 잠깐 정리하면 이제 호승은 성문 영감이고 대승은 보살이고 일승은 불승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그래서 일불성, 법화경 비유하는 네. 불교 사전을 좀 구해서 봐야 되는데 예, 마치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뭐 많은 경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 문외한에게 또 불교 밖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불교학도니까 그 불교를 공부하고 싶은데 어떤 경을 보면 되냐 하면 뭐를 소개하고 싶어요. 한 곳만. 다 다를 것 같아 이렇게. 그럴 때 이제 그러면 불교 커리큘럼을 할 때 경과 논이라는 어떤 의미를 다 담는 방식으로 이제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불교 경전 한 권, 논서 한 권 이렇게 하면 어떻게 추천할까요? 뭐 10장을 추천하기는 뭐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불교 경전 한 권, 논서 한 권 하면 어떤 거 추천할까요? 금강경 화엄경서요? 네. 불교 초보자에게? 아마 금강경과 대승기실론 정도가 적합하지 않을까. 분량으로 볼 때도 이게 뭐 하나의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보게 할 수 없으면서도 분량을 고려하면서 불교의 핵심을 이렇게 보게 하려면 어떤 경과 어떤 논을 소개하면 좋을까 할 때 아마도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금강경과 대승기실론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량을 고려하면서도 불교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좀 짧은 시간 내에 불교의 핵심을 경험하게 안내할 때 금강경과 대승기실론 정도가 가장 적절한 분량과 핵심을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 반야심경도 가능합니다만 반야심경은 260자, 제목까지 270자인데 조금 짧기도 하고 너무나 밀도가 있어서 이렇게 서사가 잘 안
있잖아요. 없는 건 서사가 없는 건 아닌데 저렴의 자비하시는 관세음 보살이 관자재 보살이 수지자인 사리자에게 설하는 그게 이제 우리가 반야심경도 그러니까 단편 있고 장편이 있잖아요. 장편이라 해봐야 뭐 길지는 않죠. 우리가 서분, 정종분, 유통분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우리가 뭡니까? 우리 지금 현장의 반야심경을 보지만 사실은 구마라집이 번역한 것도 있고 제법 있거든 8, 9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본, 소본할 때 대본은 서본, 유통본이 있고 소본은 현재 우리가 반야심경이 있죠. 그 안에 서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스토리가 아무래도 좀 있는 방식으로 적어도 분량을 고려할 때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스토리가 있으면서 핵심을 담고 있는 아무래도 금강경 정도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어떤 사람은 천수경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천수경은 그것도 이제 심리학의 대단한 산스크리트 본에 있지만 동아시아에서 형성된 빼어난 구조를 다 집성해가지고 엑기스만 천수경도 여러 판본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읽는 천수경은 한국판 천수경이죠. 한국에서 최종 성립된 뭐 우리가 도량청정무화의 삼보철용 강차지 이 말 생각을 저는 많이 하는데 그래서 연구실에 막 그냥 번뇌가 책으로 그냥 서구람이 돼가지고 도량청정무화의 대하 삼보철용 강차지 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죠? 여러분들의 도량은 청정합니까? 삼보님이 늘 강차지 하십니까? 어떤가요? 스티브 이렇게 방도 한번 닦아보는가? 하는 방 한번 닦아 걸레를 해가지고 훔치고 청소기가 다 합니까? 기계가 다 합니까? 로봇이 합니까?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천수경도 뭐 서사라기보다는 핵심을 나서 좋긴 하지만 역시 금강경과 여성지실론 정도가 아닐까 보통 일반 사람들에게 불교의 핵심을 경과론을 권할 때 또 영어로도 더 나임도 수트라에도 번쩍해 있고 또 뭡니까 지실론도 몇 가지 번역이 있죠. 그렇기도 하니까 분량도 그렇고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경에서 금강경이라면 논에서는 많은 논이 있지만 그렇다고 뭐 처음 초심자에게 금강산맥 경론을 권하기 또 무리가 아닐까. 그죠? 최정상의 경론을. 그러니까 대성기실론 정도가 인도, 서역, 동아시아까지 그러니까 그만큼 논인데도 경을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이 읽혔다는 것이고 추석서를 남기고 있다는 것이고 여전히 많은 문제를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다는 그 일심에 대한 문제. 여러분들이 뭐 나도 그런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불교 공부한 공덕으로 회양할 때 금강경 번역본 하나 정도는 대성기실론 번역본 하나 정도는 한번 내고 숨을 멈추면 어떨까? 여러분 그런 생각합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런 생각. 불교학도들이니까 그만큼 불교를 대표하는 경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량을 고려하고 약간 객관화 타자화해서 불교의 핵심을 전달해 줄 수 있는 텍스트가 금강경과 대성지실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원효 대사는 그러면 이 대성지실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내용이 나오니까 대성지실의 구조는 이미 여기 많이 나오죠. 기경술의계, 정립논체, 총결회양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체 구조가. 그 안에 이제 또 본론에 해당하는 정립논체 부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연분, 입이분, 해석분, 수행신신분, 권수이분 이렇게 5부분으로 조직되어 있어요. 그리고 본론에 또 본문에 해당하는 현시정의, 해석분을 현시정의, 대치사직, 분별발치도상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면서 이제 설명을 해가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만약은 기경술의계 이제 우리가 논서에도 보면 귀경계가 있고 해양송이 있어요. 우리가 중론에도 있고요. 육아사지로도 있고 그러니까 논서임에도 불구하고 귀경계가 있죠. 희론을 정멸하신 부처님께 귀한다는 얘기도 하고
그걸 어떻게 회양하느냐의 문제가. 금강산맥 경로에도 회양계가 있고요. 심지어 판비량로에도 뒷부분에 다 있지 않습 남아있는데, 이렇게 귀경계와 해양성이 있는 것은 그 논을 썼다는 보살 논사들조차도 늘 그런 의식 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삼기사우선 하듯이 귀경계와 해양송이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기 기실론에는 5원 12구 3송, 그러니까 우리가 7원 4구, 7원 또 5원 4구, 4원 4구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5원 12구, 그러니까 사실은 개송이 4구 1송이니까 3개 개송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쭉 나오는 게 목숨 바쳐 기하옵니다. 온 세상에서 쭉 나오는 것도 쭉 하는 걸 읽어보겠습니다. 목숨 바쳐 온 세상에서 가장 수상한 행위와 두루 통하는 지혜를 갖추고 몸에 같이 그러세요. 목숨 바쳐 기하옵니다. 온 세상에서 가장 수상한 행위와 두루 통하는 지혜를 갖추고 몸에 걸림이 없어 자유자재하며 세상을 구제하시는 크나큰 연민을 지닌 분과 그 부처님 몸에 온전한 본연이 지닌 특징인 현상의 본연인 참 그대로의 바다와 한량없는 이로운 능력의 참고인 사실 그대로 느끼고 실천하는 분들에게 이 논을 펼치는 것은 중생으로 하여금 의문을 제거하고 잘못된 집착을 버리게 하여 대성에 대한 바른 믿음을 일으켜 부처님 깨달음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 장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이런 내용을 지금 만명보살은 대성기실론 서두에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보살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뭐 보살 논사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철학자로서의 또 하나는 뭡니까? 원래 부다에서나 중생에 대한 자비심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이라키를 내려와서 어둠을 뒤집어 쓴 그런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지장보살처럼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딱 건지고 지옥을 텅텅 비우기 전까지 나는 승불하지 않겠다고 미뤄서 안 가는 존재이기도 하고, 원래 부다에서나 중생에 대한 자비심 때문에 어둠을 뒤집어 쓰고 그 위계를 내려와서 중생을 제도하는 분이기도 하죠. 보살이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보살은 아직 불완전한 존재일 수도 있으나 이미 완성된 존재로서 자비심 때문에 더 다시 또 추구해서 내려온 그런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설을 쓴 보살은 결국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위용령 중생, 의제 사집 중생으로 하여금 의무를 제거하고 잘못된 집착을 버리게 한다는 것. 그리고 기대성 정신, 불종 부단고, 대성에 대한 바른 믿음을 일으켜 부처님의 깨달음 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한다는 것. 이게 사실은 대성불교가 추구하는 거죠. 원효대사가 금강삼례경론에서 얘기하는 귀일심은 요익중생,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측면하고 중생을 풍요롭게 이익되게 한다는 것. 기실론에서 말하는 뭡니까? 상홍불도, 위로는 불도를 구하고 하와 중생, 아래는 중생을 교한다는 거. 이게 사실은 불교, 대성불교의 두 측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날개, 두 바퀴 얘기할 때 사실은 뭡니까? 상하의 개념이 아닌 뭡니까? 좌우죠. 한 손으로는 상구불이 깨침을 구하고 한 손으로는 중생을 구제한다. 뭐 그걸 이제 안팎 내열어 보면 밖으로는 안으로는 뭡니까? 위없이 높은 깨달음을 구하고 밖으로는 중생을 구제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유교에서 뭐 장자 대종사에 나오지만 내성외왕, 안으로는 성인을 꿈꾸고 밖으로는 덕치를 하는 왕을, 그러니까 내성외왕. 그러니까 성인과 군자를 꿈꾸는 유교 덕치, 그러니까 내성외왕이라고 하는 측면을 굳이 불교로 말하면 이제 뭡니까? 내불외살이죠. 내불외살. 이런 말 들어봤어요? 논문을 썼는데 유교의 한번 따라 해볼래요? 내성외왕, 내불외살, 내불외살. 안으로는 부처를, 밖으로는 보살을.
이게 사실은 우리 동양에서 특히 추구하는 가치죠. 성인과 군자를 덕질하는 군자를 꿈꾸는 유교나 아들은 부처를, 밖으로는 보살을 살게 하는 이런 것도 결국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구불이 하중생, 상홍불도 하중생, 귀일침은 요익중생, 이게 이제 원효대사가 추구하는, 또 대성보살이 추구하는 핵심이죠, 사실. 우리도 지금 여기 공부해서 뭐 할 겁니까? 박사 받아서 뭐 할 거죠? 장롱이 되네. 우리 공부해서 뭐 할 겁니까? 우리 김원, 우리 뭐 할 겁니까? 우리 예. 책을 한 권 쓰고 싶습니다. 책을 한 권 쓴다. 예, 그것도 뭐 4살의 과정일 수 있죠. 또 공부해서 뭐 할 겁니까? 정재영 동안. 교수해야지. 예. 하여튼 그 목표가 또 어떤 발언, 서원이 좀 필요하죠.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서원, 발언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는 서원이 있어야 공부가 더 깊어지고 진지해지고 그렇게 되겠죠. 그냥 뭐 학위 하나 따기 위해서만 끝난다면 뭐 죽어서 묘지에 뭐 박사라고 하나 쓰기 위해서 학위를 딴다는 뭐 그런 거는 좀 그래도 그렇죠. 우리 2주만 동안 어때요? 공부해서 뭐 할 거예요? 학사도 불교를 했는데 박사도 불교학에서 철학 박사에서 뭐 할 거예요? 공부를 좀 더 해보고 더 해보고 네. 생각해봐야 하여튼. 그래서 이 대선 보살의 어떤 발언, 소원 이런 의미를 한번 우리가 기실론을 보면서 볼 텐데요. 그러니까 귀일침 한 마음의 근으로 돌아가서 금강산매경에서 말하는 여의중생, 중생을 그렇게 유익되게 한다는 기실론 소의 하와중생 상호불도 이런 의미를 한번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원효대사는 기실론을 발견하고 자신이 중간 유식의 어떤 대립을 종합 지향하기 위해서 늘 고민했는데 상당히 감격의 어떤 그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마치 진월성사가 암경 속에서 당시 고려 중기의 교정과 선동의 갈등을 물과 기름처럼 부딪히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목을 발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한 것처럼 대성 기신론은 더 세우지 아니함이 없으면서 깨뜨리지 아니함이 없다. 이게 뭐죠? 무소불파, 무소불리 무소불파. 반면에 용수의 중간론과 십이문론은 등은 모든 집착을 두루 깨뜨리며 또한 깨뜨린 것도 깨뜨려서 깨뜨리는 것과 깨뜨려진 것을 도리어 허용하지 않아 깨뜨려 버리기만 하고 두루 허용하지 않는 왕이 불편만. 이게 우리 현실을 긍정하기만 하고 부정하지 못하는 측면에 반야경이 있고 현실을 부정하기만 하고 긍정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용수의 반야는 뭡니까? 여기 중간도 신문은 우리 현실을 떠나가는 부정하기만 할 뿐 두루 여기를 긍정하지 못하는 논서라면 그런 다음론이라는 무착 아시바 보시죠. 아상가 무착 세천의 형이 유가론과 섭대성원 등은 깊고 얕은 이론들을 온통 다 세워서 본문을 판별하면서 스스로 세운 법을 두루 버리지 않아요. 더 세워 건네기만 하고 두루 탈취하지 않는 논서, 여의불탈론, 주기만 하고 탈취하지 못하는 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체를 종합적으로 보니까 중간과 유식을 지금 함께 이렇게 빼어난 레토릭으로 지금 철학적으로 정의하는 거죠. 그런데 기실론은 슬기롭기도 하고 어질기도 하며 거역하기도 하고 넓기도 하여서 세우지 아니함이 없으면서도 스스로 떨쳐내고 깨뜨리지 아니함이 없으면서도 도리어 허용하고 있다. 도리어 허용한다는 것, 환호자는 저 가는 자가 가는 것이 다하여 두루 세워서 완극이 편이죠. 드러내며 스스로 떨쳐낸다는 것은 자견자가 이 주는 자가 주는 것이 다하여 아사 깨뜨려 궁여 이탈 밝혀내니 이것을 그는 모든 여러 논설 중에 어떤가는 본보기이며 조종이며 온갖 말다툼, 쟁론을 평정하는 주인공이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정하기만 하고 긍정하지 못하는 중간 논수와 긍정하기만 하고 부정하지 못하는 유식 논수. 우리가 뭡니까?
인생은 젊어서 노는 거야, 캐스라테라 해가지고 이제 현실을 부정하고 이렇게 가는 측면이 있다면 또 뭡니까? 그런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가유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뭡니까? 가유에 또 집착하잖아요. 비유할 때 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학생들, 특히 학부생들 수강하는 쇼핑 피어리드 기간에 얘기가 뭡니까? 학점을 잘 주는가? 수업 편하게 하는가? 뭐 이렇게 뭐 소문 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방편을 쓴다면 뭐 이 첫 주에 그 뭐 시험 어떻게 한다는 얘기를 하지 말고 한 2주쯤 해야 될 거고,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성적을 뭐 이렇게 충분하게 잘 주는 방식으로 얘기를 좀 하기도 하고, 또 뭐 이게 절대평가니까 10명 기준이면 10명 이상 되면 줄 수 없지, 10명 이하면 뭐 다 점수를 잘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얘기도 해가면서, 그래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결과는 기대에 좀 못 미쳐서 내가 판단하기에 한 B 뭐 C 이렇게 C 플러스 B 제로점대 있는데 불구하고 이 학생들은 또 연락 오고 뭐 메일이 와서 성적을 좀 올려주면 좋겠다, 왜 그런지 뭐 이유를 좀 대주면 좋겠다 이렇게 주고잖아. 그러면 또 한 C 플러스인데 B 제로를 올려주면 B 제로가 또 자기 성적인 줄 알고 다시 B 플러스 A 플러스 달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우리가 중생들의 이제 현실에서 뭡니까? 우리가 한 결과 인과법에 따라, 부처님 법은 인과법이니까 내가 인과법에 따라 채점을 하니까 그걸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인과법에 따라 채점합니다. 뭐 그래서 경우에 따라 자비의 점수를 추가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B 플러스, 그러니까 C 플러스 나온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현실은. 근데 이제 C 플러스를 뭐 그런 전화나 메일 때문에 B 제로 정도로 올려주면 학생들 B 제로가 자기의 기본 결과인 줄 알고, 시험의 결과인 줄 알고 다시 올려달라고 또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또 올려줘야 되나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리얼한 현실은 뭡니까? C 플러스라고 하는 비실체성이 왕이 불편론, 공성에 입각한 우리 현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공성을 얘기하면 뭐, 인생은 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쉽게 되지 않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하니까 캐세라세라 인생을 채워서 노는, 이렇게 하는 학생들에게 방편이 필요하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면 기회가 주어질 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유를, 현상을 또 긍정해주는 가유의 방편을 쓰잖아요. B 플러스라는 가유를 쓰잖아요. 그럼 이 가유로 설정된 B 플러스를 이 학생은 또 신류로 착각해서 내 성적으로 알고 또 올려달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공성이라고 하는 사실은 실제 어떤 가장 올바른 있는 그대로의 평가인데, 가유라는 방편을 통해서 점수를 올려줬더니 가유를 또 신류로 착각하고 또 올려달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간은 뭡니까? 깨뜨리기만 하고 두루 긍정하지 못하고, 유식은 현실을 긍정한 가유, 주기만 하고 빼앗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기실론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뭡니까? 주면서도 빼앗고 빼앗으면서도 주기도 하는, 달리 말하면 이런 말을 쓰죠. 이중부정으로 써가지고 무분립이 작용하고 무불파의 환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무불파의 환어, 깨뜨리지 아니함이 없으면서 도리어 허용하고, 중간 논서들은 유식은 뭡니까? 무분립이 작용, 세우지 아니함이 없으면서도 스스로 부정하는, 그게 바로 기실론이라는 거예요, 원예의 관점은. 그래서 기실론은 펼칠 때는 할 수 없고 가없는 듯 무량 무변지의를 종지로 삼고, 또 이론을 합할 때는 두 가지 측면과 하나처럼 통하는 마음이라는 도리를 요체로 삼다는 거죠. 이문일심을. 두 가지 측면 안에서는 온갖 뜻을 받아들여 혼란스럽지도 않고, 또 본질이나 가로쓰기는 안 돼, 가없는 도리는 하나처럼 통하는 마음에 섞여 융합한다. 그러므로 펼침과 합춤이 자유자재로 계합자재, 세움과 버림이 걸림이 없어 이파무에, 펼쳐도 번잡하지 않고 합쳐도 협착하지 않으며 세워도 어둠이 없고 버려도 이름이 없다. 그래서 만명의 기묘한 솜씨이며 기존의 중요한 본연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중부정을 통해서 결국은 세우지 아니함이 없으면서도 스스로 부정하고, 또 뭡니까? 깨뜨리지 아니하면서 스스로 긍정하는 자유자재, 긍부정의 자유자재한 논서가 바로 그래서 기실론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이제 원효는 중간과 유식을 종합해 갑니다. 그런 얘기를 좀 쭉 하면서 기실론의 관점이 바로 이거죠.
파이 분립, 즉 논파하기만 하고 수립하지 않고 왕이 불편론, 보내기만 하고 두루 미치지 못한 담론만 일삼는 중간학과 리비 불파, 즉 정립하기만 하고 타파하지 않고 여의 불탈론, 주기만 하고 빼앗지 않는 담론만 일삼는 유식학을 활동하기 위해서 기실론은 중간학과 유식학 논사리 무분립이 자견, 수립하지 아니하며 없음도 스스로 논파하고 무불파의 환어, 타파하지 아니하며 없음도 도리어 허용하여 왕극의 편입, 타파의 궁극에르러 다시 두루 세워서 드러내고 궁여의 탈파, 허용의 궁극에르러 다시 아삭게 떨에 밝히는 논사. 이게 이제 원효의 기실론 관이라는 거죠. 1차적으로. 그런 기실론 별기를 쓸 때 서문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기실론 소를 쓸 때는 또 조금 변화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좀 달리 보는 관점이 생기는데, 그래서 중간학과 유식학의 통섭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혈료문의 아래아식과 즉 번뇌장과 소지장, 엄밀문의 열애장학, 즉 번뇌와 소지, 장애라는 말을 쓰죠. 혈료문에서는 장을, 엄밀문에서는 애를 이렇게 씁니다. 이 두 개의 구조를 통섭하는 대성이시는 이장이를 쓰게 되죠. 아래아식과 열애장을 통합하게 됩니다. 이런 거죠.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우리 백기순도학 이번에 뭡니까? 참관기의 전개와 통합을 미분과 적분으로 풀 때 보니까 수학 전문가처럼 전개를 미분으로 통합을 적분으로 잘 해보세요. 그렇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방식으로. 그래서 오늘은 일심, 심진여문과 그러니까 정멸 아까 얘기했던 기실론의 2장이 다음에 기실론 소에서 정면으로서 일심과 열애장으로서 일심, 이걸 심생멸, 심진여, 심생멸 통속을 하고 여기서 이제 일심, 대성, 진여라는 진리에 대한 결정심, 결정코 믿는 마음이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것은 아니랄 수 있는 결정코 믿는 마음을 일으킴을 통해서 대성과 귀신의 관계를 해명하고 있죠. 그래서 일심과 임과 3대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는가를 이제 촘촘한 해석을 통해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최대와 상대와 용대에 대해 결정신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곧 일심이고 대성이고 진여라는 진리에 대해서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거죠. 대성과 귀신의 만남이 마명의 기백과 원효의 해명이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 그러니까 대성지실론이라는 빼어난 논설을 쓴 마명의 의도를 원효의 안목을 통해서 지실론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원마명의 의도를 오히려 더 깊이 설명하는 그런 측면. 그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김지하 시인이 무화과라는 시를 썼는데 그 평론가 김현이 김지하의 생각보다 더 깊게 해석하니까 아주 징그럽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지실론의 원의도를 마명의 의도를 원효가 더 깊게 마치 마명이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또 밝혀내는 이런 방식의 추석을 통해서 기실론의 가치와 의미를 극대화시키는 분이 원효죠. 그래서 원효는 기실론을 특히 심생멸문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던 물론 이제 정영사 회원이 명가경의 일부 맥락에서 이제 기실론을 얘기한 적이 있긴 한데 원효는 오히려 그걸 받아서 심생멸문을 풀어가는 촘촘한 구도를 기실론의 명가경에 의존함으로써 이제 명가경을 기실론의 소위 경전으로 만드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원효는 기존의 학자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과감하게 돌파해 가면서 새롭게 이론을 제시하고 그 이론을 정당화해가고 다른 여러 동학들이 그 정당화에 공감하면서 따라가고 다시 재인용하고 이런 과정을 해갔던 1급의 사상가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게 철학자의 모습이죠. 사실 단순히 추석가가 아니라 추석을 통해서 새롭게 해석이 한 철학자의 모습을 보였고 독창적인 해석들을 많이 펼쳐갑니다. 그리고 그걸 정당화해가고 그 정당화한 것을 또 다른 사람이 원용하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철학자라고 평가받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데요. 그래서 모두 탈 수 있는 큰 수레와 같은 진리에 대해서 믿음을 일으키게 하는 이론. 이게 이제 기실론의 이름이죠. 그래서
1심 2문 3대 4심 5의 6자부문 이 구조로 주도면밀하게 이제 펼치는 게 원효의 기실론 추석입니다. 원효 이전의 기실론 추석은 그 행우수업본에 지금 그게 하나 있고요. 일본 논문이 너무 방대하죠. 이케다 마사노리 이 논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행우수업본이라는 소장에서 보이는 거니까 이게 도난 쪽에서 발견된 거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년의 기실론 소가 있는데 그건 이제 상금만 남아 있고, 정영사 해원의 기실론 소가 의소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원효소, 그 다음에 법장의 의기 이렇게 있는데, 원효의 추석이 그래도 가장 종합적이고 가장 그 개발적이어서 원효 추석의 어떤 독창성을 많이 평가받는데, 여기 보면 이제 최초의 추석은 대성기실론 1심 2문 대의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게 속장경에 실려 있습니다. 대성기실론 1심 2문 대의. 그전에 기실론 추석 말 때는 이런 걸 이제 다 넣어서 좀 읽어보기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원효 중심으로 보니까 좀 다르지만, 지계라는 지계 이 추석이 최초라고 보는데, 지금 해우 수업본을 지금 보면 이보다 앞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 18에 나오듯이 우리 올린 그겁니다. 이케다 마사노리 선생이죠. 일본의 교우 쇼구, 그러니까 해우 수업에 소장하고 있는 도난문헌 최고 주석인 담년소에 선행한 기능 추석서, 그다음에 그 두 추석서를 비교해서 몇 가지 사항을 밝히는 게 바로, 담년소가 행우수업본 없는 설명을 부과한 예를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어서 행우수업본이 담년소에 선행한다는 걸 논증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행우수업본은 진대역섭 대성론 석을 인용하고 있고, 또 담년소에 선행하므로 행우수업본이 찬술된 것은 대성론 석의 역출 564년 이후 담년의 인면은 588년 이전에 적어도 찬술됐지 않겠는가 하고요. 세 번째는 행우수업본은 진제가 찬술한 90장, 그러니까 아마라 10장, 90장이나 그가 번역한 대승론 석 또는 불성론, 진제제설이죠. 여기에 나온 교수들의 기초에서 주석한 예가 다수 있으면서, 또한 다면서와 비교할 경우에 행우수업본이 진제보다 가까우므로 행우수업본의 찬술자는 진제가 번역 또는 찬술한 여러 문헌에 친숙했으며 진제와 밀접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현존하는 사본에는 저자 자신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수정의 흔적들이 있으며, 한편 편집자가 개입하였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가질 만한 서사의 생략도 존재한다고 보면서, 그런 수정들 가운데 일부분은 다면서에 알려졌을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몇 가지 것들은 다면서에 알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행우수업본은 아마도 저자, 즉 스승과 편집자, 즉 제자들이 공동으로 만든 강의록과 같은 성질의 문헌이며, 마치 의상의 화엄계 문답처럼 저자에 의한 수정을 반영하면서 또 각기 편집 양상이 다른 복수의 이본이 존재했던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해원소, 해원의 이제 의소죠. 그래서 이제 의소, 원효의 기실론 소와 행우소폰의 관계를 알 수 없지만 법장의 의기, 법장소는 행우소폰을 참조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행우소폰은 적어도 법장의 시대까지는 중원에서 유통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힌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연구에 따르면 행우소폰은 다면서보다는 빠른 시기에 성립된 추석서임을 알 수 있지만, 이 텍스트와 지계, 계라는 말은 이렇게 쓰는 용어도 보이고 신방부로 쓰는 용어도 보이는데, 지계, 대성기실론 1심 2문 대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검토해 보게 된다면 대성기실론 추석서의 초기 성립사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도 좀 필요하고, 그런 연구하는 사람이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연구실에 지금 지한 스님이 이 논문을 내가 지금 소개하고 이번에 발표할지 모르겠는데, 대종지 현문본론이라는 게 있어요. 대종지 현문본론. 저자 미상인데 석마하열론이라는 저서도 있습니다. 김지연 박사한테 내가 이 논문을 대학원 수업 때 학위 논문으로 써보라 했더니 그 말을 듣고 이 석마하열론을 써서 이쪽 전문가가 됐고 지금 많은 논문을 쓰고 있는데, 석마하열론이 뭐냐면
원래 이제 만명의 저술의 용수의 주석으로 앞에 대장에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일본 학자들은 이거는 신라 출신의 월충의 저술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월충 저술로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에 대성기실론이라고 하는 원텍스트가 있고 거기에 원효소, 법장, 주석까지를 아울러 보아서 자신의 관점을 쓴 게 바로 성마일론입니다. 그러니까 대성기실론, 원효의 기실론, 소, 법장의 기실론, 의기, 월충이 다시 종합한. 그러니까 기실론과 원효소, 법장, 소까지를 아울러 본 관점을 정의한 게 성마일론이에요. 이게 신라 출신의 월충의 저술입니다. 그런데 21번의 저자미상의 대종지 현문 본론은 이 성마일론을 썼을 것으로 짐작되는 월충이 대종지 현문 본론을 인용하는 문장이 보여요. 저보다는 선배점이 안 될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대종지 현문으로 우리 수업 시간에 그 전에 여러정 사상 연구 때인가 했는데 이게 상중하 세 권인데 지난번에 얘기했죠. 기신 마명종을 창조했다는 1880년 전후에 그 양문회 영국 유학을 다녀와서 청나라 건대에 마명종을 창조했고 그 밑에서 타이시 퇴허, 구양경무 같은 뛰어난 학자들이 나왔다 했죠. 그 양문회가 대종지 현문 본론에 대한 추석을 소략하지만 3권짜리 남기고 있어요. 우리 수업 시간에 봤는데 그래서 지금 그 우리 비굴 지향선님이 지금 대종지 현문 본론을 지금 박사 논문을 써서 이번 학기 발표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자 원효의 금강산맥 경론, 월충의 성마열론, 그 다음에 저자 미상의 대종지 현문 본론, 그 다음에 후 고구려 궁예 시절에 성문의기라고 하는 비밀의기라는 그러니까 후 고구려 출신의 법장이 또 있어요. 10세기에 비밀의기라고 하는 그게 아마 도남 장안의 방산석굴의 30종 가까이 되는 거를 그걸 3권으로 줄여서 만든 비밀의기라는 책을 지한선님에게 내가 석사 논문 쓰기 위해서 썼는데 이런 문헌들이 전부 신라 성립의 문헌입니다. 일본의 이시코세이가 지금 그 고마자와 교수가 그 얘기를 많이 하고 논문을 쓰는데 이 사람도 역시 이제 대종지 현문본론 성마일론은 신라 출신의 저술일 것이다, 저자일 것이라고 논문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기록에는 지금 이제 뭐 다른 부분 또는 거절이 나와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시코세이가 연구하는 것은 N그램이라는 N그램 이게 이제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이게 뭐 고마자와대로 봐야 될 것이 용복 때 그 누구죠 이렇게 사 쓰는 누구죠 갑자기 세 글자 어떻게 있죠 갑자기 그 우리 자주 50대 초반에 화막자인데 일본에 신라 성립의 그 문헌들을 N그램으로 논정해 가는데 뭐냐면 당시 동아시아의 당나라 중심의 한문은 정격 한문이라는 정격 한문 그러니까 표준 한문일 수 있죠 스탠다드한 한문 여기 우리 신라 출신의 이런 문헌들은 뭐냐면 이게 변격 한문 우리가 삼국유사의 한문을 보면 좀 다르잖아요 정통 문법하고 좀 다르거든요 신라식 또는 한국식 그런 한문이죠 그러니까 변격 한문으로 되어 있는 이런 문헌을 조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이 적용하거든요 지금 여기 이거는 좀 다른가? 이시다 막 이건 아니고 그런 방식으로 적용해서 뭔가 좀 다르다. 이 한문의 스타일, 문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당나라 또는 중원 사람들이 쓴 게 아니라 한반도 신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쓴 거를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렇고 금강산맥 경성립도 실제 보면 부처님이 아니고 존자잖아요. 존자가 보살이 되게 존자란 붓다를 존자로 쓰거든요. 경전의 존자는 뭡니까? 사리불 존자처럼 다 부처님 제자들인데 이는 존자라고. 그러니까 가야계를 무마하기 위해서 신라 무열왕이 특단의 팀을 만들어서 가동팀을 만들어서 가야계를 신라로 완전히 합수하기 위해서 다시 동아시아에 널리 알려진 불교 하나 이데올로기 불교를 활용해서 최고의 각사상, 선사상, 대성불교 교학을 총집대성해서 만든 그런 경이 바로 신라 성립의 금강산맥경이거든요. 거기에 근간 주석이 바로 금강산맥경론이고 뭐예요. 그러니까 해공, 해숙, 대안, 그러니까 해공, 특히 대안, 원효, 지금 월충,
또는 여기 지금 저자 미상, 또 법장 고려말 그 궁예시대 후고구려 이런 문헌들이 전부 신라 성립의 문헌들이에요. 이런 연구들을 좀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제가 지한 쌤한테 석사는 그걸로 박사는 이걸로 해보라 지금 그 논문을 다 쓰라는데 같이 토론하면서 이게 아마 대종기 현문 본론이 신라 성립 저자를 좀 좁혀가고 있는데 그런 의미를 좀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성마일로는 박사가 나왔고 여기까지 박사가 나올 테고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요. 신라 성립의 문헌들에 대한 연구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제 능가 묘지같이 능가 앞에 썼던 그런 텍스트까지 활용해가면서 수업 시간에 다 얘기했던 그런 내용을 좀 살펴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성마일로 이게 이제 용수 저작가 벌제급다 이게 이제 그 심수저장에 나오는 거예요. 성마일을 보면 용수가 지었고 벌제급다가 번역했다고 되어 있는 의론, 의심이 되는 논서 성마일로 신라말의 월충에 간행되었고 마명저작과 진제 번역으로 전해지는 작자 미상의 대종기 현문 본론도 신라에서 작성되어서 중국으로 전해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거 이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고 이게 양문에는 결국 이 텍스트를 추석을 3권짜리 하고 있다는 거.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함께 했던 거죠. 이런 문헌들이 결국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좀 봐야 될 역사적인 측면에도 금나라 후금, 청나라 다 이게 신라계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통일이 되고 밝혀지면 이런 문헌들도 결국 이게 동의계통에서 아마 이게 온 그런 흐름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한번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를 통해서 요약, 첨삭, 해편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간행되어 온 게 많죠. 자, 우리가 이제 법장의 대선 기준 의기가 3권이 있죠. 아까 얘기했던 이제 우리가 뭡니까? 지객계 있고 해무서옥이 있고 지계가 있고 다면이 있고 해원이 있고 원효가 있고 법장의 기준은 의기가 있고요. 우두선정과 원각경관의 관점을 요약해서 손산자 규봉 종밀이 원래 이쪽에 선사로서 전향해서 화음 5조로 오잖아요. 그가 이제 이 기실론 법장의 의기를 할아버지 스님 거를 종밀을 서로 이제 네 권을 쓰는데 여기에 이제 원효의 저술, 원효 기실론관이 깊게 들어가거든요. 다시 종합한 종밀에 그걸 다시 종합한 게 석벽 전후라는 송나라 때 그 학성의 대성 기준 수석이에요. 그 종밀의 소를 따라서 기록한다는 거죠. 6권짜리. 근데 석벽의 추석에 대해서 송나라 때 장수 자선은 또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그게 바로 대성 기준 필사기예요. 이것을 다시 회피하는 사람이 17세기 조선의 대감성총. 대감성총이 저쪽에 뭡니까? 여러분 뭡니까? 가흥장이라는 명나라 때 대장경을 그 정성복이라는 대만의 실력자가 무역선을 하면서 외나라 일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선을 많이 이동해서 팔았거든요. 근데 가흥대장경하고 이런 책들이 신안 앞바다,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 있죠. 거기에 난파돼가지고 물에 잠기잖아요. 그때 그 난파된 것을 구해가지고 불교 전적을 가지고 온 게 저쪽 남한사석 쪽에 놓았다가 대감성총 대사 그 남한산 성을 지키던 누굽니까? 대감각성 대사 요청해가지고 그 많은 불교 전적을 다시 회복해요. 그래서 재간행을 합니다. 전라북도는 저 이쪽에 거기서. 그래서 거기에 뿐만 아니라 거기 이제 앞에 뭡니까? 도자기부터. 정성공은 대만 실력자고 일본의 강장을 탈로 무역을 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그때 대감성총이 바로 이런 책을 모아서 대성지신론 필사기, 회편, 그러니까 장수자선의 필사기에다가 앞에 석벽 전어나 종밀의 소나 법장의 의기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회편한 이 회편이 지금 동학사 강원의 해고선님처럼 이런 분들이 그 강원의 지금 기실론 추석서 교재로 쓰죠. 우리 동학사나 나온 스님 없나요? 또 바로 강원 나온 스님. 우리 저 스님 강원 안 나왔어요? 청옥 스님인가? 강원 나온 스님 없어요 여기? 그래서 예 강원에서 기실론 안 봤어요? 기실론 뭐 한글로 봤어요? 한글로 한자 한글 다 봤는데 주로 한글로 풀이해가지고 해석했어요. 2008년인가 조일교육원 원장 할 때 한문 텍스트
텍스트를 유지하자 했더니 전부 한글로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버티고 버텨서 한문으로 유지했는데 그렇게 됐구나. 예. 중고사에서는 기본적으로 한문으로 일단은 도배하고 예. 정렬을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선 시대의 원효가 어떻게 읽혔느냐 하는 문제가 지난해 학습에 나왔는데 조선 시대에 우리가 아까 이제 뭡니까 사가정 서거정이 지금 6편의 원효 정요서를 넣어서 유자들이 읽혔다는 측면 말고 이후에 이제 그러면 유자들이 원효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또는 그때 설장 김시섭이 무쟁비라는 시를 써가지고 그 원효를 무쟁 그러니까 쟁론을 없앤 그런 인물이라는 시를 이제 파란율신가 하나 쓴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거의 잘 안 보이는데 굳이 이제 내가 그 다음 논문에 써서 얘기했던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원효가 잊힌 존재로 되어 왔지만 사실 법장은 원효의 소에 의존해서 자신의 주석을 깊게 했고 이것을 요약하면서도 다시 원효서의 영향을 받아서 주석을 바친 인물이 규봉 종밀의 기실론 소죠. 이거를 개성한 사람이 석벽전의 기실론 수속이고 석벽의 주석을 비판한 사람이 장수 자선의 필사기고 이걸 다시 회편한 사람이 서각성총의 대감성총의 필사기 회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여기는 이름에 안 나타나 있지만 멀리 원리로 따지면 원효의 기실론관이 이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맥락을 내가 쓴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원효는 잊혀지진 않았다. 이런 얘기고요. 20세기 초에 이제 그 단국대학을 세운 장도빈이라고 하는 그 위인 원효, 만해 한용운의 전집에 보면 원효의 소 별기에 대한 간행이 아마 20세기 초에 됐는지 간단한 코멘트가 만해가 쓴 게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했자면은 이련의 원효관, 의천의 원효관, 만해의 원효관, 장도빈의 원효관, 또는 축산 조봉의 원효관 이런 학설이를 한번 해볼까 생각합니다. 그런 인식으로. 그래서 원효가 계속 잊혀진 것처럼 저술되어 왔지만 사실은 그렇게 개성의 방식으로 원효는 이어져 왔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필사기 회편까지 해도 역시 원효의 그 인식은 투영되어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맥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실찬한타의 신역본에 대한 주소가 명말청초 4대 고성, 우익지욱, 자백진가, 또 누구죠? 몇 사람 더 있죠? 그 중에 이제 우익지욱의 그 유명한 게 바로 뭡니까? 주역선회가 있죠. 주역선회. 그 번역본이 다 우리 분리학과 동문들이 다 번역을 한 박태석, 강승욱 두 사람의 번역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주역을 선으로 푼 뛰어난 저술이 바로 우익지욱의 주역선회인데 이 4대가 중에 우익지욱 선사는 바로 대성 기실론 열망소 신역에 대해서 6권 주석을 썼고 일본의 에도 시대의 통현이 열망소의 임거라고 두 분을 자문 관국은 역시 에도 시대 열망소 강록을 또 저자가 분명하지 않은 인물의 전란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열망소 전란 이렇게 돼 있어요. 열망소는 최근에 어느 선이 번역한 게 나와 있죠. 우리 강원에서 그랬잖아요. 강원에 능엄경을 뭐라 하죠? 차돌 능엄. 기실론을 깐깐이 아니고 깐깐이에요. 깐깐하다. 감히 함부로 범접치 못하는. 차돌이 뭡니까? 단단하고 뺀질뺀질합니까? 무슨 차돌 고기 좋아합니까? 차돌 능엄. 깐깐 기신 이게 강원의 중심이잖아요. 깐깐하다. 한 권짜리밖에 안 되지만 별거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게 깐깐해서 쉽게 범접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깐깐 기신, 차돌 능엄. 따라해보세요. 차돌 능엄, 깐깐 기신. 다음에 한번 능엄경을 한번 해볼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기실론과 능엄은 좀 같이 갖고 중국인들의 대표적 경전이 되게 원각경과 능엄경 그러잖아요. 한국인들은 화엄경, 일본인들은 법화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한중일 삼국을 미술사에서 한국은 석탑이니 일본은 목탑이니 중국은 전탑이니 하는 것처럼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경이 바로 화엄경이잖아요. 일본은 법화, 중국은 원각경과 능엄경 이렇게 그래서 그 능엄경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하여튼 그 차돌 능엄과 달리 깐깐 귀신의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기시도는 이미 알다시피 유심설을 얘기하고 있고 유식설도 담고 있고 공과 불공에 대한 사상도 있죠. 불신론도 있죠. 그다음에 몸, 보신, 법신, 화신, 또 지관에 대한 얘기도 있죠. 육바라밀과 함께 지행, 관행, 지관행, 단심수행의 단계도 있고 또 나무아미타불 육자공전, 아미타 신앙도 있죠. 사실 이게 그래서 열애장 사상 또는 뭐 기신 사상에 이렇게 체계화되고 있는 게 일반적인데 그래서 이제 기신론이 담고 있는 이 복합적인 측면들 그래서 이제 원효가 구역과 신역의 문제, 성정과 상정의 대립, 공직과 유실의 갈등, 어떤 무성과 유성의 논제. 이게 사실은 이제 신물하쟁론에 남아 있는 일부에서는 이제 공유, 이집, 유성, 무성밖에 안 남아 있지만 십지 신물이 될지 육물이 될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다문이 되거나 일문 신문보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든 간에 이 과정에서 원효는 기신을 만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자신의 어떤 관점 속에서 철학을 해나갔죠. 그런 면을 좀 고려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최대, 상대, 용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문제,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측면. 이 대라는 게 우리가 이제 구사론 이게 뭡니까? 대. 자, 지대, 화대, 풍대, 지수, 화대, 지수화, 풍대, 대. 대가 이제 부타. 이게 뭡니까? 원자 아톰으로 이 세계를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수화풍처럼 이 세계를 원자로 다 설명하는 방식으로 흙으로, 물로, 불로, 바람으로 이 대라는 거. 대내주도 이제 대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최대, 상대, 용대를 믿는다는 것. 클 대자죠. 클 대자. 몸체와 몸꼴과 몸짓. 우리말로 하면 몸체, 몸짓 또는 몸품 또는 몸꼴, 몸품 또는 시선, 용은 몸짓이죠. 자, 체상용 할 때 이제 이렇게 세 개 구조인데 두 개를 할 때는 상은 용에 포함해서 체용이라는 말을 쓰죠. 중국 철학에서 체용. 자, 대성 즉 진에 대한 믿음을 익힌다는 것은 바로 대성 기신과 논서 이름인데 기신과 대성이 이제 나뉠 수 없음을 잘 보여주는 그런 이름이기도 하죠. 대성을 해석함이란 언대성과 기신을 해석함이란 언기신 이런 분과를 통해서 각각 이제 둘 사이의 관계와 만남을 자세히 푸는 대화를 진행했는데 이 대성이라는 게 모든 것에 두루미 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방등 대집경, 허공장경, 논수도 대법론, 현양 성결론 이렇게 해서 7가지의 위대함, 7대성을 밝히죠. 7대성, 원효대사가 95소 주석에서 7대성. 대성의 성을 이제 면모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대성성, 7가지 위대함, 7대성. 근데 이 믿음을 이제 거기 원효는 그렇게 해석하죠. 결정위이지사. 아까 했죠? 기신적. 믿음을 일으킨다는 것은 진리가 실제로 있다는 걸 믿는 거죠. 실리, 신류. 이게 최대라는 거죠. 진리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는 수행으로 진리를 정득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신수가다. 수행으로 정득할 때 무한한 이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신수덕시, 유무궁덕. 이거를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도 지금 뭡니까? 최대와 상대와 용대를 믿는 거죠. 진리가 실제로 있다는 걸 믿는다는 거. 수행으로 그 진리를 정득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 수행으로 정득할 때 무한한 이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 그 때문에 이겨서 공부하는 거 아닌가요? 앉아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 없으면 굳이 여기. 그죠? 돈 잘 벌면 되나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온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제 기신론이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세대와 상대와 용대. 그 기신이라는 거. 그 믿음을 일으킨다는 거. 진리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수행으로 정득할 때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되고 수행으로 그 진리를 정득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되죠. 이런 믿음이 있어야 수행도 하잖아요. 신이, 그 진리에 대한 확신. 이게 바로 신. 진리에 대한 확신. 이제 언제를 맞물려서 많이 쓰는데 그래야 이제 제국이 되니까 행정. 진리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죠. 확신. 이해. 수행. 그다음에 체증. 따라해볼래요? 확신, 이해, 수행.
체증. 그러니까 라임을 그렇게 뒷글자로 이렇게 신행증에 맞추는데 진리란 확신이 있어야 이해를 하게 되죠. 그런데 지식인들은 이해가 돼야 믿죠. 아까 학종처럼 종학이 아니라. 그 다음에 수행. 그래서 이제 이거를 되게 수정론이라 하잖아요. 선에서 수정론.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기신론을 얘기할 때 뭡니까? 일주문에 들어갈 때 여기서 뭐 입장료 5,000원 뭐 내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호식의 번뇌를 끊고 발심을 해야 신성취라는 발심을 해야 일주문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전호식을 끊어야 되죠. 여러분도 이 동대라는 이 사찰에 들어오기 위해서 일주문 들어오기 위해서 전호식의 번뇌를 끊고 오지 않았나요? 어때요? 전호식의 번뇌 앞에 다 나올 텐데 전호식의 번뇌를 끊고 여기까지 왔지 등록해서 여기까지 오기 쉽지 않았죠? 우리 백기선도 저 캐나다까지 돌아왔는데 그죠? 여기까지 오기 쉽지 않았죠? 인도까지 갔다 오고 그죠? 또 여러분들 많을 거야 아마 그런 사람들이 그 많은 문 중에 왜 이 문으로 왔냐 이거죠. 전호식의 번뇌를 끊고 여기까지 왔고 자 여기 이제 뭡니까? 여기 일주문이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트나 천왕문이죠. 또는 뭡니까? 뭐라요? 천왕문 말고 뭐가 있어요? 금강물이 있지만 천왕문을 합시다. 천왕문. 천왕문까지 가려면 뭡니까? 제6식의 번뇌를 끊어야 되잖아요. 제6식의 번뇌를 끊고 이제 뭡니까? 해행발심을 이렇게 하죠. 해발심을 하지만 제7식의 번뇌를 끊어야 여기 불이문, 해탈문을 넘어갈 수가 있죠. 불이해탈문.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건너야 여기 대웅전이든 대적광전이든 들어갈 수 있죠. 정발심. 그러니까 그러니까 번뇌는 끊고 신의 행정은 이거는 발심을 이렇게 해야 되죠. 이 신론의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에 들어갈 때 일주문부터 설악문, 어전악문, 그 다음에 불이해탈문, 법당까지 가잖아 이렇게. 이거는 눕혀서 이렇게 들어가죠. 이거 세우면 탑이죠. 세우면 탑이에요. 일주문이 저 기다리고 하천왕문이 뭡니까? 하천 탑신이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상륜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세우면 탑이고 눕히면 절이죠. 공간과 이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기신론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전호식의 번뇌를 끊어야 그리고 신성치 믿음으로 성취하겠다는 발심을 해야 일주문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6식의 번뇌를 끊고 해행 발심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야 천왕문을 통과하고 그러니까 해발심이 특히 그 다음에 같이 묶어서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 제7식의 번뇌를 끊어야 불이문 해탈문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발심을 그 다음에 이제 법단까지 가서 이제 스스로 올라와서 불단에 부처가 되려면 뭡니까? 제8식의 번뇌까지 사실은 끊어야 되죠. 거기에서 이제 여기까지 과정이 끊어지겠지. 8식으로 보든 9식으로 보든 간에. 그런 과정으로 이어지는 게 이제 기신론의 비유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믿는 주체가 최대 상대 용례. 진리가 실제로 있다는 걸 믿어야 되고 수행으로 그 진리를 정득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되고 수행으로 정득할 때 무한한 이로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이렇게 되올 때 진짜 믿음을 일으킨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믿음을 일으킬 수 있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들어가서 모든 이로운 능력을 일으켜 진리를 깨닫는 것을 막는 일체의 장애, 제마경에서 벗어나서 마침내 최고의 경지인 무상대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신론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심 이문에 맞물린 최상용 3대에 대한 믿음을 일으킨다는 것은 곧 대성적 진여에 대한 깊은 신뢰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깊은 예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 내가 부처라는 것. 아까 얘기했듯이 진리가 있다는 것을 실제로 믿는 거고 수행으로 정득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수행으로 정득할 때 무한한 이로운 능력이 있다면 믿는다는 것. 이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행보살은 기신론에서 인연분에 이어서 이비분에서 대성의 현상인 법과 대성의 면모인 의에 대해 나눠 얘기하고 있죠.
지난번에 그 청동선인 부분을 이비분에 바로 임명식, 원정식을 했던 거예요. 앞에 인연분이 있고 이비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 보면 자, 이 도표를 대성의 이비분의 법과 의가 있고 법에는 중생심, 중생심은 심진여상, 마연의 체조 대성의 체, 심생면 인연상, 마연 자체 상용. 자, 의에는 체대가 있죠. 일체법의 진여 평등 부정 불감. 상대는 열애장 구족 무량성공도. 용대는 일체세간 출세간 선인과. 이게 이제 상대를 믿는 거죠. 일체 진여 평등, 일체법은 진여가 평등해서 늘어나는 수없도 없는 거. 열애장은 무량성공도를 구족했다는 거. 그리고 일체세간 출세간의 선한 인과. 이게 이제 용대에 되는 거죠. 그래서 대성의 현상과 대성의 면모에 관한 뜻으로 이 비분을 구분해서 대성의 현상의 중생심, 대성의 면모의 체대상의 용대를 배려해서 설명하고 진여의 자체 상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심진여문 일심을 심생을 두 측면에 파악해서 진여는 대성, 즉 마음의 본체를 나타내고 생명은 마음의 자체 상형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라는 현상, 신법은 비록 하나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해맑고 깨끗한 참으로 그러함의 측면, 이 진여문이죠. 이는 대성의 온전한 본연이 있고 근본 무지에 따라 물들고 때묻은 생하고 멸액감의 측면, 생멸문에는 또한 영역인 상과 작용인 용이 있다. 대성의 면모인 대성의가 비록 다양하지만 온전한 본연과 능력과 작용을 넘어서지는 않는다. 하나처럼 통하는 마음이든 일심을 마음을 하나로 믿는 심일경성으로 보던 그래서 대성의 면모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서두에서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심은 바로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체대를 진여문 중에 대성애체로 상대를 생멸문 중에 여규상용으로 또한 상용이 있다는 거 이렇게 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진여문의 체대, 생멸문의 상대, 용대를 배대했던 별기와 달리 소에서는 진여문의 체대, 생멸문의 체대를 한 번 더 상대, 용대를 배대한 거. 이게 인간과 이의 변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근기만 성불할 수 있는 진여문에서가 아니라 하근기도 근본무지에 따라 생하고 멸한 측면이 그래서 성불할 수 있음을 해명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유의 최상용 3대 이문 배대에 대한 그 표현이 변한 것에 대해서 안에 가서 설명한다는 거죠. 자, 기실론 소에서 위대한 면모, 대의 가운데 온전한 본연의 위대함, 최대는 진여문에 있고 능력과 작용이 두 가지 위대함은 생멸문에 있다. 생멸문 안에 대성 자신의 온전한 본연이 있지만 단지 근본무지에 따라 생각하면 측면 안에 온전한 본연이 없다. 능력에 따른 거죠. 이 체는 상을 따른 체죠. 따로 말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생멸문 내에도 최대적 온전한 본연의 위대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능력에 따르는 것이 별도로 말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열심히 진여문 중에 대성의 체가 있는 체대와 생명 중에 체상용이 따로 있는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겁니다. 앞에 여기서는 아까 여경만 있었죠. 여규 상용만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유체상용, 체가 같이 있죠. 이렇게 변화가 보인다는 거죠. 별기와 소에서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맥락을 좀 고려하면서 인간 이해에 대한 심화, 다변화할 수도 있고요. 그런 얘기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젊은 시절에 별기를 먼저 썼는데 이 별기가 젊은 시절에 썼던 그 상태로 남아있지 않고 뒤에 아마 나라 시대, 일본의 해이안 시대에 좀 가필된 흔적이 보인다는 연구들이 있는데 이 판본의 출입이 좀 많습니다. 지난 우리 지전학기인가 수업 시간에 다 일일이 다 살펴서 봤죠. 그래서 이 연분 수행 시지부 건수익분에 대한 설명은 보이지 않고 되게 이비분과 해석분에 대해서는 주석을 하는데 아마 젊은 시대 기준을 만나서 중간 유식을 종합 지향할 텍스트로서 높게 활용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우선 이비분과 해석분에만 아마 주로 추석을 붙였던 것 같아요. 남아있는 그거 중심입니다. 이연분 수행시무 건수익분에 대해서는 거의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원연하는데 간략히 가장 요긴한 별이 강력한 거를 해서 나 자신에 대해 기술스푼이 감히 세상의 널리 유통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선통을 원하지 않는다고 거기 뒤에 덧붙이고 있어요. 말미에. 그래서
당시에는 대성 지시에 대한 본격적 추석서를 쓸 생각은 없었던 듯한데 이후에 공부를 좀 더 하고 역량을 키워가면서 보니까 이 저술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자세히 풀어낼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해서 총 8종 가까이 기시론 추석서를 쓰고 남아있는 것은 현재 3종 정도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별기 소 2장이 정도, 1도장은 일부 남아있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별기를 썼지만 현존 별기에는 이후의 부분, 그러니까 이후에 일본에서 조금 더 가필된 흔적이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냐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 이제 원조 텍스트를 보는 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이제 원효의 기신학 추석서를 현존하는 거 1도장에는 1도장도 이제 한때는 화엄경 1도장으로 본 사람들도 있는데 남아있는 단간을 좀 보면 종성과 계위에 대한 측면을 해소하기 위해 쓴 저술로 추정이 됩니다. 일부밖에 안 남아있지만 참고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부분들이 지금 2장입니다. 아레아식과 열애장의 통합. 아까 별기를 미리 봤고 2장인가 유식의 아레아식과 기신론이 말한 이 열애장, 명각이 말한 열애장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혈료문과 은밀문 현상적인 측면과 이제 근본적 측면을 나눠서 이렇게 거기에서 아레아식을 장으로 열애장을 애로 해가지고 장애 입장에서 2장으로 통합하는 어느 정도 소지장, 번뇌와 소지혜 이렇게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이제 만년작으로 기실론 소 여기 이제 심식 배대 3대 60인데 심식 배대에 좀 주목되는 지점은 결국 배대의 문제인데 자 이게 법정과 달라져 생상 우리가 생주에 대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성주 계공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생로병사 지금 우리 마음이나 정신은 생주 이멸하죠. 자 시각 본각 시각 불가할 때 사위 이제 4단계에서 구경각에 우리가 뭡니까? 처음에 불각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불각 다음에 뭐예요? 불각 구경각 사이에 뭐가 있어요? 상사각 그 다음에 수분각이 있죠. 자 그렇게 사각이 있죠. 그 가운데 자 생상에는 업상, 전상, 현상이라는 3대장이 있다는 게 이제 아래식이 배틀했는데 수분각에는 주상의 생주이면 아치약에는 아예 아마 이게 이제 4가지 말라식에 있는 4가지 수분대를 수반하는 거죠. 그다음에 상사각에 6가지 이상 6 이상이죠. 탐진치, 만의견 6가지 불각의 멸상의 치 7 살도음 그 다음에 만어, 기어, 악구, 양설 아까 얘기했듯이 일주문 들어가기 위해서는 뭡니까? 멸상의 7가지 번뇌를 끊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동대 이 문에 들어오기 위해서 살도음, 만어, 기어, 악구, 양설 번뇌 끝에다는 발언하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 불각의 상태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상사각 6가지 탐진치, 만의견 그 다음에 이제 수분각 아치악은 아마네 아치악은 아예 아마 수도 바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쓰긴 합니다. 이렇게. 추상의 4개. 그 다음에 이제 생상의 업상, 현상, 업상, 전상, 요상. 무명업상, 전상, 요상. 생상의 3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법장과는 굉장히 달라요. 이게 독자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법장은 굉장히 소략한데,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배대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 배대. 그래서 이제 여기 해원은 무명업상, 명계상, 경계상과 지상과 상수가 칠식에 배대하고 칠시상, 계명자상, 비업상, 업계보다 전육식, 아리아식은 전칙식이라 이렇게 하는데 반면도 그렇고 해원은 80원을 언급하지 않고 법장은 원효에 받아서 무명업상, 명계상, 경계상을 3세의 제8식으로 지상을 제7식, 육식인 분별사식, 생기의 상속, 집치, 계명자, 기업, 고가, 또 생기식으로 하는 과거 이렇게 해서 업계보상을 배대합니다. 이런 독자적인 배대가 원효의 안목에서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3세 6추상에서 여기서 이제 보이는 부분들인데 그들의 원효의 3세 6추와 그 퇴계의 4단 7정을 대대해서 비교하는 것을 적이 있는데 그걸 좀 참고하고 앞으로 좀 봐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심생멸이 있고 시기 중에 8식, 7식,
좀 60 이하, 좀 60 있다면 여기 이제 심생멸이 있고 생멸연상이 있고 수행계획가 있죠. 각과 불각이 있고 심생멸에는 생멸에는 생멸의 인연, 소의 인연, 체상 이렇게 있는데 여기 시각 사위에는 이제 사상이 있죠. 업상, 전상, 현상 이게 이제 구경각의 생상사. 그다음에 수분각의 주상의 아치, 아견, 아예, 아망. 그다음에 이제 상사각의 탐진치, 만의, 견. 그다음에 불각의 멸상의 일곱 가지 살동, 망어, 기어, 악구, 양상 이렇게 해서 이제 불각의 그 배대대 각과 불각이 있죠. 여기에 자, 불각의 삼세상이 있어요. 육수상이 있습니다. 삼세는 데리킷한 아주 디테일한 친구고 이쪽은 터프한 이쪽이 육수. 무명업상, 명경상, 경계상이 있다면 그다음에 육추상에는 치상을 70개 배제하고 원효의 경우 상속상, 집치상, 계명자가 기업상을 이제 여기에 상사각에 그다음에 불각 쪽에 업계보상 이렇게 배제하는 게 아주 원효의 독자적인 관점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추석을 보면서 느껴볼 수 있고요. 이 법장과 차별화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고요. 이렇게 배대한 게 이제 이후에 그 종밀이나 또 그 석벽 전호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 거 좀 참고하고요. 그 3세를 리아에 속하고 6추는 의식에 속한다. 말라식에 말하지 않았는가. 그거 있듯이 이런 얘기를 쭉 해가는 대목들이 보입니다. 다면의 경우는 3세 6추를 이렇게 해서 무명업상, 명경상, 경계상을 제70개 배제합니다. 그리고 육수상을 제6식에 정령해오는 정세호는 3세를 무명업상 7식에 그리고 육추를 7식의 초2로 지상상속상 후사로 집지상 계명자 기업 법계보상을 전6식에 배제합니다. 원효는 3세를 무명업상, 능력정상을 기판을 본식 아리아식, 현식 능가경에 여기에 배제하고 제7식 말라식의 지상을 6추 중에 이제 나머지 5추를 상속, 집치, 계명자, 기업 이렇게 배제하는 생기식과 소생과로 분별사식으로. 근데 법장은 3세상을 제8 아리아식이 배제하는 업상, 견상, 경계상, 자체분 경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2를 전부 여기 제7 말라식 배제가 없어요. 분별사식 6식에 세혹과 법집으로 추옥, 아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배제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간을 어떻게 바라볼 건가, 중생이 선불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런 걸 좀 보여주는 대목의 차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구상설, 3세 육수상을 적용하고 인명을 도입하는 것이 이제 원래 기신학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다른 학자에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면서요. 다음 주부터 조금 이제 읽어 나갈 생각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멉니다. 텍스트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 발표하겠지만 기실론 소를 하더라도 옆에 기실론을 같이 내야 됩니다. 금강산매경 할 때는 금강산매경을 놔야 되고 화엄경수 할 때 화엄경을 경문을 놔야 돼요. 배치할 때. 그렇게 해서 준비해야 실제 우리가 같이 볼 수 있거든요. 추석만 가지고는 미진합니다. 원전을 보면서 봐야 온전히 볼 수가 있고 종합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고요.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아까 그 석마을론 얘기하면서 벌제극다 나왔는데요. 이게 한민족 사전을 보면은 그 벌제 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두 가지 읽을 때 돼 있는데 그전에 이제 벌제로 읽을 거냐 벌이로 읽을 거냐 문제가 있고 그게 조금 이제 그 표기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그 기실론에 나오는 저기 뭐예요? 대장에 나온 거하고 거기 나온 게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대장의 기준으로 했던 거고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 있는데요. 그 예. 승기순론 보면은 생명론이나 부각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디테일하게 분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수행 단계도 시각 3위로 나오고 근데 그 육조 해능 스님은 이런 견내 자체가 실체가 없기 때문에 바로 도노를 강조하셔서 너무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육조해는 뭐 선사니까 하고 뭐 교학에 대한 이해가 해능에게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나 선사들은 이제 도노 방식으로 건너뛰기 때문에 또 가로질러서 바로 가기 때문에 차제라는 방식을 허용하지 않잖아요. 특히 이제 해능 같은 경우 해능에서는 그러니까 단도직입으로 바로 나이로 들어가니까
그러나 이제 이뭐 대성의 전통이나 그런 것들은 차제가 전제가 돼 있고 차제를 추가하듯이 통과하는 거지. 차제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렇게 하면 선에서는 통하는데 이걸 이제 아까 신의 행정할 때 이해를 구하는 지식인들의 맥락에서는 수행의 차제가 전제될 수밖에 없고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놓은 부분이 틀렸거나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꿰뚫고 좀 뛰어넘어서 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양면이 있는 거죠. 교회 측면에서 차제를 자세히 설명하는 방식이 있고 선의 측면에서 투가 반도직입으로 가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길이 좀 다른 거죠. 도달점은 동일할지 모르겠고 그러나 그 두 자체의 의미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보시겠지만 불교학과 수업 방식과 선학과 수업 방식이 좀 다르죠. 그것도 마찬가지고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뭐 기질의 방식이 있고 자기에 맞게 가는 건데 근데 이 시대는 온전히 종합적으로 봐야 되니까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교학이 뭐 필요하냐 그냥 마음 공부해서 득처되면 되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면이 다 있고 길이 다른 거지 도달점은 큰 것처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질문 있나요? 예. 세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원효 대사가 철학 언어를 많이 써 하.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이니셜을 해서 이렇게 수립, 정립, 합하, 뭔가 이렇게 맞물려서 나는 언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주장, 명제를 세우는 거죠. 종인유처럼 주장을 세우고 명제를 세우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구체화한 주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제를 세우고 주장을 세우는 게 립이고 그걸 이제 논파, 타파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중간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모든 존재는 뭐 연기부자선 공? 뭐 이런 주장일 수 있는데 그 공성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다 파악이 되잖아. 그것도 하나의 주장이죠. 명제고 이렇게. 그런 맥락을 이해하는 거죠. 또 다른 예,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그러면